1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명학소라고 되어 있어요. 공주 명학소죠 오늘날. 예.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형제에 난 무신 집권기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죠. 예. 무신 정권기의 그러한 반란이 되겠습니다. 예. 1176년에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소 같은 게 향부곡소는 특별히 이제 천대받는 그런 특별한 구역이죠. 자, 그 다음에 남방의 도적이 봉기하였는데 그 중에 세력이 큰 데는 김삼이가 운문, 효시민, 초전 각각 오늘날 이제 청도와 울산, 경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인근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신라 부흥운동을 내걸면서 농민 또 반란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신정권기인 1193년에 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정권기에 무신이 집권을 했지만 여전히 탐욕스러운 어떻게 보면 더 무질서한 그러한 농민들이 더 수탈을 많이 당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신라 부흥을 내세웠다. 자, 여기 김삼이와 효심의 나는 신라 부흥 운동하고 관련이 있지만 공주 명학소는 이제 옛 신라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백제 쪽이죠. 그렇다고 백제 부흥을 내세운 건 아니고요. 아무튼 공통점은 아니고 몽골의 침입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몽골의 침입은 1231년에서 개경환도하는 1270년 요 사이인데 그 시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원간섭기 권문세족의 스타일을 정하였다. 원간섭기는 1270년부터 시작을 하죠. 이후 이제 공민왕이 집권하는 1351년 요 사이 기간이니까 역시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임술 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인 철종 때인 1862년에 있었습니다.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그는 그가 할당할 당시 사실로 옳은 것은 그의 자는 고운이고 고운하면 이제 최치원이죠. 육두품 출신 신라의 유학자이죠. 이제 당에 유학을 갔다 도당 유학생이고 외국인 과거 전형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했고 토황소경문으로 유명하고 자 이제 돌아왔는데 당시 왕이 이제 진성 여왕이에요. 바로 신라 하대의 그런 혼란의 그런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왕이죠. 시무책 10여조를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그가 활동 다시는 신라를 상중 하로 나눌 때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는 780년 내무랑계 김양상이 선덕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935년 고려에 복속되기까지 이 기간을 말하는데 기존의 이제 중대가 이제 그 654년 무열왕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열왕계가 끊어지고 하대 오면은 내무랑계가 왕에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씨도 왕이 되기도 하고요. 등등등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은 중대 때는 강했지만 하대 오면은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진골 귀족들이 다시 날뛰게 되고요. 왕권이 약화가 되고 중앙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서 호족들이 이제 발호하게 되고 호족들이 발휘하면 농민들은 이중으로 이제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즉 국가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 조세 독촉을 하는데 호족들이 또 이미 또 자기 지역은 자기가 또 걷고 있죠. 그러자 이제 참다 못한 농민들은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에 난 사벌주에서 를 시작을 해서 889년 농민 봉기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결국 후삼국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기억 무열왕계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건 이제 중대의 모습이고요. 해당이 안 되고 호족들이 지방의 유적 세력인 호족들이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죠.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에 난 등 농민 봉기가 있었고요. 자, 의상이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의상은 바로 통일 직후에 활약하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특히 이 화엄사상은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을 지지하는데 이용이 되는 그러한 사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완사천인데 이 우문은 뭐뭐와 장하왕후 오씨 이건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되는데 자 궁예의 명에 따라 원래 태조 왕건이 궁예의 부하였죠. 나주를 이 사람이 이제 점령을 하고 이 나주 지역의 호적인 오다련의 딸 이 사람이 이제 장하왕후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바로 해종의 어머니 이대왕이죠. 자, 아무튼 고려 태조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고려 태조의 정책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호족 통합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유력 호족의 딸들과 이제 결혼하는 정략 결혼을 한다든지 또 자기 왕시성을 하사하는 이제 사성 정책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신간 제도는 유력 호족으로서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을 자기 출신지의 사신간으로 임명을 해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관리케 했습니다. 다음에 기인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이제 거경 수기케 수도로 오게 해서 연락하게 하고 뭐 관직도 주고 뭐 그러한 역할을 해서 일종의 이제 인질적 성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호족 통합 정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애민 정책, 백성을 사랑해서 취민 유도라고 해서 수조율을 법도로 세우는 것이죠. 조세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춘대 추납의 흑창 제도를 실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북진 정책.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고 뭐 이런 걸 알아두고 뭐 발해이면 받아들이고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훈도 자주 나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는 후뇨 10조를 남기고 관리들에게는 정계라든지 계백, 료소 이런 것 등을 남겨서 유훈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기인제도와 사신간 제도를 실시하였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고려의 지방제도의 큰 틀인 오도 양계 지방제도를 완비한 사람은 고려 현종이 됩니다. 1018년에 사도호부 8목 뭐 56 이렇게 이제 9년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런 이제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오도양계 현종 때가 되고요. 과거 제도를 실시할 인지를 등용했다. 이건 이제 광종 때죠. 중국 후주 출신 기하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광종 10년에 이제 과거 제도를 마련했고 이성육부 고려의 중앙 통치 조직이죠. 이거를 정비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고 전시가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고려 초기 이제 경종이 이제 처음 마련했죠. 경정 원년 976년에 이후 목종 때의 원년인 998년에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문종 40년에 1076년에 경정전시과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삼소문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은 우선 자 엎드려 본데 적신 이 의미는 사납고 잔인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 등이 소탕하였습니다. 자, 고려 무신 정권 집권자 이의면을 제거하고 권력에 오는 사람은 최충원이 되겠죠. 예. 자, 최충원은 이제 집권하자마자 봉사 10조의 그런 개혁 건의문을 올렸지만 뭐 실천하지는 않았고 지능적으로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출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신변 보호 겸해서 도방이라는 것을 핵심 기구로 삼고요. 이건 일종의 사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고 권력 기구로 교종동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고 뭐 그런 일을 했고요. 그 아들 이제 최우는 한술 더 떠서 사병을 하나 더 만들어요. 삼별초. 그 다음에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그 다음에 문신들을 수기케 해서 자문을 구하는 서방을 또 설치하고 등등 정교한 최씨 정권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교정도감을 설치해 권력을 행사했다. 5번이 되겠고요. 이자경과 함께 난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은 무인 출신 척준경이 되겠습니다.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사람은 삼국사기로 유명한 김부식이 개경파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진압을 했고요. 성종에게 지방간 파견을 권유한 사람은 최승로죠. 시무 28조.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요나로부터 획득하게 한 사람은 서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같은 업무를 담당한 조선시대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양과 천안, 군수, 지방간 수령이죠. 근무평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조선 8도의 책임자인 바로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는데 뭐 품계와 뭐 어떤 위상은 다를지라도 하는 일은 같아요. 수령으로서 왕의 대행자, 사자고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진 막강한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도에 파견된 지방관이죠. 관찰사, 수령을 감독했다.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것은 향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선시대는 향리고요. 고려시대는 직접 수령이 파견되는 곳에 수령의 역할을 대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사의 소속이 돼서 언론 3사 중에 하나인데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데는 사헌부가 되겠죠. 왕의 대리인으로서 현감 또는 현령으로 불렸다. 이건 이제 수령이 되는데 뭐 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 목에는 목사, 그 다음에 군에는 군수, 현에는 뭐 종오품 현령, 종육품, 뭐 현감, 뭐 이렇게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6조 판서 중 하나로 관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문관 인사는 이제 2조 판서가 되겠고, 무관 인사는 이제 병조 쪽에서 하겠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왕이 이르기를 그들은 임금을 능가하는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흔들고 어쩌고저쩌고 인데 반역에 물인 기철 등과 이런 세력 등을 처단했다. 기철 친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누이 기황후가 몽골에 이제 그 태우로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대단했죠. 이 사람을 처단했다는 것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것이죠. 반원 자주 정책으로 하면 유명한 사람은 공민왕이고, 공민왕의 재위 시기는 14세기 정도만 알려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351년에서 1374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제 그 반원 자주 정책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기철 처단, 1356년에 뭐 기철을 처단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게 있죠. 원의 간섭기구 이걸 폐지한다든지, 무력으로 뭐 쌍성 총간부를 이제 무력으로 수복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요 마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 양식으로 건축된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목조 건축에서 공포를 배치하는 형식이 하나인데, 이 치장을 하는 거죠. 지붕의 무게를 고루 전달하고 건물에 치장하는데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주심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긴 걸 고르면 돼요.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이렇게 공포가 이렇게 위에 있죠. 자, 주심포 양식의 고려육이 목조 건물 3개 꼭 외워야 되죠.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1번이고 경북, 안동, 공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 3개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 위에만 이제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공포가 있으면 그것은 다포 양식이 됩니다. 그러한 다포 양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2번 성불사 응징전이죠. 항해도 사리원 쪽에 있는데,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뭐 조선시대 이제 건물이긴 한데 조선시대 건물은 이제 주심포보다는 거의 다 다포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에게 패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살폈는데 무릇 말을 가진 자 기병 신기군, 말이 없는 자 신보군, 또 승려를 뽑아서 항마군, 그 다음에 이것은 윤관이 건의해서 설치한 바로 여진을 막기 위한 특화된 부대 바로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숙종 10년인 1104년에 설치돼서 자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죠. 정답은 2번이고요.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죠. 이거는 다시 또 뽑은 특별한 부대입니다. 2군 6위 갖고 안 되니까.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다. 조선 후기 이제 5군형 체제가 있죠. 5군형 체제에 이 군인들은 이제 그 상비군이면서 일정한 급료를 받기에 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훈련 동함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역할을 했다. 무신 정권기 이제 사병 역할을 하는 것은 경대승과 최충원 때 설립했던 도방도 있고, 또 뭐 최유가 설립한 아까 나왔듯이 삼별초도 있고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로 옮겨 활동한 것은 바로 이 삼별초가 항몽 투쟁에 앞장섰는데 개경환도를 이제 되자 이제 반대하면서 배중손의 지휘 아래 진도로 옮겨서 활동을 했고요. 배중손의 죽자 김통종이 또 제주도로 옮겨서 더 항쟁을 하다가 결국 1273년에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은 문종,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되어서 승려가 되었다. 불교 통합, 교단 통합운동 바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자, 의천은 먼저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고 이를 위해서 흥왕사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 화두를 내걸죠. 교관겸수, 교종과 선종을 나란히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노점수, 한꺼번에 문득 닿게 되는 걸 도노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점진적 수행, 이건 이제 교종의 방법인데 이것을 또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거를 내세우고 이제 국청사를 세워서 선종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동천태종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의천에 이제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더 알아본다면은, 자, 속장경,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그 속장경 간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장경은 아니고요. 경론서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 주석과 관련된 것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데, 이 교장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그 총록을 만듭니다. 일종의 인덱스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의천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관 등과 함께 자 고려 중기 숙종 때 여러 가지 화폐 뭐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가 많이 이제 발행이 되죠. 뭐 활구 은병이라든지 뭐 해동통보, 뭐 사만통보 등등등등 이러한 적극적인 화폐 유통을 건의를 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맞고 화엄정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댔죠. 예. 일단 이것도 맞고 이제 한번 놔두고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그게 교장이라고 했댔죠. 편찬을 했는데 예, 인덱스가 바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고요. 이론 연마 이게 교정의 원고이고 수행 이건 선정의 원고이죠. 교관 겸수 제창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수선사 결사를 통한 불교 개혁 운동. 이제 고려 후기 무신 정권이 되면은 불교가 굉장히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조국사 진울이 이제 나타나서 바로 예불, 독경, 노동의 힘쓰자는 이 수선사 결사, 정의 결사라고 하죠. 이 결사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울은 이제 의천과 좀 대비되는 게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했다고 그랬죠. 예,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자,
그 교관겸수는 요거는 이제 그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도노점수하고 제가 설명하셨는데 도노점수 정해쌍수 요것은 이제 진우라고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요건 이제 진우라고 관련되어 있는데 진우는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정적인 방법이 먼저 나와요. 자, 교관겸수는 교정 방법이 먼저 나왔는데 자, 도노라는 건 한꺼번에 문득 깨닫는 거예요. 선정의 방법이고 점수는 점진적 수행은 교정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나란히 수행하는데 먼저 오는 것이 약간 주된 것이고요. 정해쌍수역수 마찬가지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선정의 그러한 수행 방법을 말하고 해는 지혜, 이제 경전과 관련된 거죠. 교정의 그러한 수행 방법이 되는데 이것을 같이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노점수, 정해쌍수는 진울, 교관겸수는 의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울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번 지도에서 가다 국가와 교류의 교육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해야 게 이게 북방 왕조인데 그러면 고려시대 북방 그러면은 뭐 이제 그 거란족이 세운 이제 요도 있고 여진이 세운 금도 있고 뭐 몽골도 있지만 몽골은 이제 수도가 이제 뭐 연경이어야 되겠죠. 상경 이망부는 여기는 아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요 아니면 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자, 이게 지금 수도가 이게 이제 이거는 송이에요. 중국은 개봉이 수도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송을 이제 1127년 정강의 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은 북송이고 그 이후는 이제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 정강의 변에 그것을 한 나라는 이제 여진족이 금이에요. 근데 북송 시대는 수도가 카이펑 개봉이지만 양자강 쪽 남송은 수도가 이만이란데 오늘날 이제 항주라고 하는데 이쪽이 됐으면은 남송이 되고 그때는 남송이면은 이제 금하고 연결이 되지만 북송 시대는 거란 요와 연결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거란 요고 근데 사실 뭐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북방 용인족은 이제 뭐 교역 같은데 물품 이런 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뭐 그렇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건 뭐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제 그 거란가 할 때 경원 계시를 통해 계시구시는 조선 후기 때 그 공식무역이죠. 밀무역은 이제 후시인데 이런 거 이제 경원이면은 저쪽 그 두만강 쪽이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온 것이죠. 예, 이런 교육 형태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상도 이 대청무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대청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대청무역 이거 다 그 만상, 의주상인 이거 다 조선 후기죠. 그 다음에 다의 요청으로 삼포를 개항했다. 삼포가 개항이 된 것은 조선 초기 세종 때죠.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인데 이제 물품을 갖고 따져야 돼요. 자, 가가 이제 거란인데 여기서 수입한 물품은 수은이라든지 황이었다. 수은, 황, 뭐 이러한 뭐 약간 좀 뭐 화학적 이런 거 나오면은 이 거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이런 건 다 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이고, 자, 그리고 뭐 이걸 모르더라도, 자, 나의 수출한 물품은, 자, 우리나라가 자랑한 거 바로 인삼이죠. 최고의 값진 물건.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금은이 많이 나왔어요. 노다지란 말도 뭐 이거와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지금은 뭐 별로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무조건 금은 인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